두 번째 주제는 DAC입니다. 다이렉트 에어 캡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느낌 딱 보시면 지구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우리가 에어에서 바로 캡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죠. 이 리포트는 IBK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동욱 백종림 위원님이 작성하셨고요. 원본은 거기를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저는 DAC,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CCU만 가지고 온 겁니다. CCU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DAC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실제 양산하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그 장비도 저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보시죠. 결국은 탄소 배출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뭐 석탄 발전소 없애고, 뭐 LNG 발전소 없애고, 막 전기차 하려고 했더니 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자라는 거고요. DAC하고 CCU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CCU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내뿜는 굴뚝, 예를 들어서 시멘트 회사, 아니면 철강석 회사, 제철소 같은 거죠. 굴뚝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바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고, DAC 이 방법은 일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갖고 오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모르겠고 여러 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주 소규모로 해보는 단계입니다.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에너지는 얼마나 들지 몰라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정부 정책이 있으니까 지금 9개 정도가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직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크레딧으로 지원하던 아니면 세액공제를 하던 뭐 돈을 투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EU, 영국, 캐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로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시장 침투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민간 재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시행 단계지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죠. 작년 11월 13일일 거고요. 에어룸에서 직접 탄소 포집 공장을 개장했습니다. 이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거죠. 포집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소개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연간 1000톤을 포집할 수 있는 상업용이다. 아까 크레딧 같은 걸 주니까 크레딧을 팔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SEC 에너지 설명드릴 때 탄소 배출권, 그것도 크레딧이잖아요. 그런 거 플러스 알파로 주면 되죠. 그래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콘크리트에 저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톤당 100달러, 13만 원으로 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 거죠. 그런데 블룸버그는 불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사실 직접 포집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어쨌든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굉장히 기후가 심각하게 변하면 변할수록 크레딧을 더 준다던가 뭐 지원을 더 한다던가 해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룸이 최초로 상업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6억 달러까지 받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물론 이제 뒷단에서 무언가를 더 해야지 주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31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이런 거죠.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석회석을 이용한답니다. 아까 그래서 석회석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안에 포집한다는 게 이런 얘기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석회석을 뿌려서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기고 그것을 굽고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매립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직은 시험 단계라서 확실히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소개드렸던 회사는 이 회사였죠. 이 회사가 지금 아이슬란드에 있는데 아이슬란드에 매년 4,000톤의 탄소를 포집하는 게 목표로 지어졌는데요. 이 에너지는 결국 지열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 환경 쪽에서 열 에너지가 충분한 곳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뽑아내 가지고 땅 속에 엄청 많이 저장해서 돌로 바꾸겠다 이런 거고요.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지열이니까. 근데 우리는 또 지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전기, 화학 이런 거를 써야 돼서 우리랑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그맣게 지을 수도 있고 어디든 지어도 되고 그러니까 꼭 공장 안에 안 지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만약에 남아돈다. 신재생 에너지 남아돌 때 우리가 DAC를 돌리겠다.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비싼 ESS라던가 수소로 해야 될 텐데 전기를 그때 안 쓰면 그냥 그걸로 이산화탄소를 캡처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만 물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에너지, 물, 그리고 탄소 포집을 하는 아민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화합물들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대부분 다 소규모고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캐나다에, 미국에 이렇게 3개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되는 기술은요. 고체로 하는 게 있고요. 액체로 하는 게 있어요. 고체는 지금 일상적인 고체를 흡수하는 거고요. 아까 석회석 같은 거가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는 80도에서 100도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 중에 수분을 추출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면 모듈 형태로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형은 대부분 지금 액체로 하고 있는데 액체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고온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환원시키고 이 아민을 다시 쓰고 이때 물을 많이 쓴다. 하지만 경작 부지나 뭐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못 쓰는데 산속 뭐 이런 데 할 수 있어서 토지 비용이 안 든다. 대신 에너지하고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다른 기술들이 있어요. 멤브레인 같은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만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투과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투과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한다면 멤브레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멤브레인에 또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 손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ESA 정기적으로도 하는 기술이 있고 또 다른 MDAC 이런 다른 방법들도 좀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탄소 포집에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치적인 이슈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